작년 유럽의 여름은 폭염으로 인해 약 6만 2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겨우 5월,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기도 전인데 이미 유럽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했죠. 또한 프랑스의 상징인 에펠탑은 철제 구조물이 열에 팽창하면서 최대 20cm 가까이 변형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왔고요. 알프스에서는 여름이 오기도 전에 벌써 빙하와 만년설이 빠른 속도로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5월 유럽 곳곳에서는 역대 최고 기온 기록이 쏟아졌거든요. 프랑스에서는 수백 개가 넘는 도시가 가장 더운 5월을 기록했고, 영국 역시 관측 이래 가장 더운 5월 중 하나를 기록했죠. 스페인에서는 평년보다 10도 이상 높은 기온이 관측됐고, 일부 지역은 벌써 한여름 수준의 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래라면 7월이나 8월에 나올 법한 뉴스들인데 올해는 5월부터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올해 유럽은 대체 얼마나 더운 걸까요? 그리고 올 여름 유럽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영상에서 모두 정리해 볼게요. 먼저 폭염으로 인해 지금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가 실제 여행에서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유럽도 덥다 하지만 사실 한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기온만 놓고 보면 오히려 한국이 더 덥고 습한 날도 많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도 생활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행에서는 이 이야기가 조금 달라져요. 생각해보면 우리도 한여름에 오전부터 저녁까지 계속 밖에서 걸어 다니지는 않잖아요. 대부분 에어컨이 나오는 사무실에서 일하고 카페나 쇼핑몰에 들어가고 집에 가서 쉬게 됩니다. 그런데 유럽 여행은 이것과는 정반대죠. 로마, 파리, 런던 등 대도시조차 에어컨이 없는 숙소도 여전히 많고, 관광지 역시 한낮의 더위를 피할 공간이 상당히 부족하죠. 카페나 레스토랑?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는 카페나 레스토랑에 들어가면 당연히 시원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유럽은 에어컨이 없는 식당이 흔하고, 있어도 한국처럼 냉방 느낌이 아니라 송풍 느낌이라 시원하지도 않죠. 차라리 야외 테라스에 파라솔 그늘이 바람이라도 통하니 훨씬 시원해요. 심지어 카페는 한국인의 생명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파는 곳도 거의 없다 보니 카페에서 쉬는 것도 쉬는 게 아니죠. 대중교통은 더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숙소에도 없고 식당에도 없는 에어컨이 대중교통에 있을 리 만무하겠죠? 유럽 대부분의 대중교통은 에어컨이 없습니다. 특히 한여름 에어컨도 안 나오는 만원 버스, 지하철을 타는 순간 땀과 습기로 가득 찬 뜨거운 유럽식 사우나를 바로 여기서 느껴보실 수 있을 거예요. 또 다른 예로 로마나 세비야 같은 남유럽 도시들은 한낮이 되면 체감 온도가 40도를 훌쩍 넘어가는 날도 있는데요. 예전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관광지만 빠듯하게 돌아다니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오후 시간대가 되면 거리가 눈에 띄게 한산해지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고, 야외 관광지들도 한낮보다는 아침이나 저녁 방문을 권장하는 경우가 늘고 있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몇 년 전에 봤던 그 여행 정보를 그대로 참고합니다. 문제는 예전에는 가능했던 일정이 지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정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특히 처음 유럽을 가시는 분들은 한정된 시간 하나라도 더 보기 위해 관광지를 최대한 많이 넣으려고 하거든요. 하지만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에는 오히려 그게 독이 됩니다. 오전에는 괜찮았는데 오후만 되면 급격하게 체력이 떨어지고 결국 저녁 일정, 심하면 다음날 일정까지 영향을 받게 되죠. 그늘 없는 광장을 걷고 뙤약볕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심지어 극성수기 유럽의 유명 관광지 입장 줄까지 서다 보면 생각보다 체력이 빠르게 방전될 거거든요. 그래서 올여름 유럽 여행에서 중요해진 건 얼마나 많은 관광지를 가느냐가 아닙니다. 어떤 시간에 움직일지, 어떤 순서로 둘러볼지, 그리고 숙소를 어디에 잡을지, 이런 것들이 여행의 만족도를 훨씬 크게 좌우하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올 여름 유럽 여행을 포기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은 여행을 안 가는 것보다 어떻게 가느냐가 더 중요해졌다고 보는 게 맞죠. 실제로 제가 진행하는 유럽 여행 컨설팅에서도 여름 여행을 가시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숙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숙소를 예약할 때 가격이나 시설 위주로만 보시는데요.
여름 유럽에서는 생각보다 위치가 훨씬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관광지와 숙소가 멀리 떨어져 있다면 한낮에 잠깐 쉬고 싶어도 왕복 이동만 1시간 넘게 걸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결국 숙소 가서 쉬는 것은 포기한 채 다음 관광지로 이동하게 되고, 그게 하루 이틀 쌓이다 보면 여행 중후반부 체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게 되죠. 반대로 너무 무리해서 돌아다니다가 숙소에 들어간 순간 그냥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 하고 강제 호캉스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원래는 야경도 보고 저녁 산책도 하고 싶었는데 더위에 지친 상태에서 샤워 한번 하면 다시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귀찮아지거든요. 그래서 숙소는 단순히 잠만 자는 공간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관광 위주의 여행을 할 건지, 휴양 위주의 여행을 할 건지, 쇼핑 위주의 여행을 할 건지에 따라 가장 효율적인 위치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죠. 또한 여름 유럽에서는 야경도 중요한 변수예요. 유럽의 여름은 해가 워낙 길어서 밤 9시는 넘어야 해가 지기 시작하고, 도시에 따라서는 밤 10시는 돼서야 제대로 된 야경을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숙소에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나와서 야경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야경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관광지와의 거리뿐만 아니라 야경 명소와의 접근성도 함께 고려하는 게 좋아요. 밤늦게 숙소로 돌아오는 만큼 치안도 중요합니다. 낮에는 괜찮아 보였던 동네도 밤이 되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있고, 가로등이 없거나 노숙자들이 박을 대는 골목을 지나야 하는 숙소들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리고 숙소에서 중요한 것 두 번째, 바로 에어컨입니다. 유럽에서는 생각보다 에어컨이 없는 숙소가 정말 많거든요. 숙소 예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에어컨이 있다고 해서 한국처럼 시원할 거라고 기대하면 절대 안 돼요. 유럽은 전기요금이 비싼 편이다 보니 냉방이 아닙니다. 실제로 에어컨이 있다고 적혀 있어도 한국처럼 실내가 추울 정도로 시원하다기보다 그냥 미지근한 바람이 나오는 느낌이거든요. 선풍기보다 조금 나은 수준이에요. 마지막으로 숙소를 볼 때 의외로 많이 놓치는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소음. 여름 유럽은 해가 길다 보니 밤늦게까지 사람들이 거리에 머물거든요. 특히 번화가 한가운데 위치한 숙소들은 접근성은 좋을 수 있지만 새벽까지 이어지는 소음 때문에 숙면을 방해받는 경우도 적지 않죠. 그래서 숙소 예약 전 이 세 가지를 꼼꼼하게 체크해주는 것, 몇 시간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음으로 숙소만큼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동선입니다. 사실 유럽 여행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빠듯한 일정이에요. 처음 유럽을 가면 누구나 욕심이 생기거든요. 비행기 타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라도 더 보고 싶고 하루라도 더 알차게 쓰고 싶고 유명한 곳은 전부 가보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여름 유럽은 그렇게 하면 여행이 정말 힘들어요. 일정표만 보면 괜찮아 보이죠. 하지만 유럽 가서 오후 2시 정도만 되면 느껴질 겁니다. 아, 일정 잘못 짰구나. 햇빛은 가장 강하고 관광객은 정말 많고 체력은 이미 다 떨어져 있을 시간이거든요. 게다가 유럽 여행은 계속 걷게 됩니다. 그늘없는 광장을 지나야 하고 다음 관광지까지 걸어서 이동해야 하고 입장 줄도 서야 하죠. 그러다 보면 오전에는 괜찮았던 일정이 오후 들면서 갑자기 버거워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유럽 여행 일정을 만들 때 가장 더운 시간대에 야외 관광지를 넣지 않습니다. 오전, 상황에 따라서는 새벽 일찍 야외 유명 관광지를 보고 오후에는 박물관이나 쇼핑, 교회 혹은 숙소나 카페에서 쉬는 시간을 넣어두죠. 같은 관광지를 가더라도 몇 시에 가느냐에 따라 만족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게 여름 유럽이거든요. 특히 새벽부터 일정을 시작하면 유명 관광지에 나밖에 없는 독사진을 찍을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결국 여름 유럽 여행에서 관광지를 많이 본다고 좋은 일정이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어떤 장소를 갈지, 몇 시에 갈지, 그리고 어떤 순서로 움직일지, 같은 장소라도 배치에 따라 여행 만족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걸 처음 유럽 가보는 사람이 완벽하게 준비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시간은 시간대로 투자하면서 애매한 결과물을 만들고 결국 여행지 가서 후회하고 본인을 자책하는 것, 여행 커뮤니티에서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저 또한 그런 경험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
유럽 여행의 준비는 저에게 맡겨주세요. 44개국 200개가 넘는 도시를 여행한 제가 본인들의 예산, 여행 스타일, 여행 시기까지 전부 고려해서 숙소, 관광지, 동선, 맛집, 쇼핑과 투어까지 나에게 딱 맞는 완벽한 유럽 여행 일정을 제작해드리고 있어요. 시간은 아끼고 실패는 줄이고 여름 유럽도 걱정 없는 나만의 여행을 만들어보고 싶으시다면 하단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유럽 여행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을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못할 후회하지 않을 여행하세요.